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죠. 이거에 대한 이분의 입장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권성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시정연설 좀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의회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네. 또 본회의장 구석구석을 넣으면서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음, 정말 의회를 존중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줬습니다. 어, 특히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다라는 그런 말씀이 좀 기억에 남고요. 네. 또, 소위 시정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음, 그리고 우리 개혁 방향,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구하는, 진정성 있게 좀 구했던 모습도 좀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대표님께서 어제 그 민주당의 감사의 뜻을 표했던데 어떤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표했었던 겁니까? 저는 과거의 우리 이제 예를 보면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같은 경우에는 기립 박수도 하지 않고, 또 미리 이제 대통령이 퇴장하기 전에 퇴장도 하고 이런 모습이 연출됐는데, 네. 어제 민주당이 정말로, 이 보기 좋은 모습을 연출했고요. 음, 기립박수도 하고 끝까지 대통령이 나갈 때까지 물론 일부 의원도 나갔지만은 네네.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음,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예. 자,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예. 왜 웃으세요? 앞으로 난제가 놓여 있어서 그러니까요. 웃어야지 울면 되겠습니까? 추경 처리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만하게 예. 지금 합의 처리가 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글쎄, 지금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전금과 손실 보상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인데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액수의 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안보다 10조가 더 많은 안을 지금 이제 그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거 이제 물론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에 두텁게 보호를 해주자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네. 중요한 거는 신속성이거든요. 음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복이 이제 시급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신속하게 통과된 것이 목표고, 예. 그리고 이제 재정 건전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추가 세수로 투입하고, 네. 그 다음에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예. 그리고 남는 잉여 세금은 국채 상환에 쓴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피해 보복을 위해서 두툼한 보상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돼.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10조 원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까지 쟁점은 소급 적용이잖아요. 이거는 그 법리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 법을 손실보상법 제정할 때 소급 적용에 반대했었고요. 네. 그 당시 민주당이 반대를 한 겁니다. 우리는 소급 적용하자 그랬는데 지금 추경안은 지금 현재의 소급 적용 안 하는 법률을 전제로 네. 짜가지고 제출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 회복이 시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급 적용하려면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차후에 논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좀 거꾸로 보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나 그때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소급 적용 주장을 했는데 소급 적용을 하려면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손해를
그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의 추경은 당장 이번 달에 처리해서 바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예. 이건 시간적 물리적으로 지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할 것인지 법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차후에 논의하자. 예. 자, 그 지금 일각에서 이거 가불 추경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표현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대표님? 이게 뭐냐면 초과 세수를 기초로 해서 추경을 짰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세수 추계는 다 추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추측이라는 건데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이렇게 추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미루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네. 라는 것을 하는데 지금 1사분기 세수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경기 전망이라든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잠재 성장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초과 세수에 대한 추계가 뭐 완전히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들어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운영위원회 열리죠, 대표님? 예. 이 자리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참석합니까? 당연히 참석해야죠. 왜냐하면 청와대 예산의 실무 책임자가 총무비서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예산과 관련된 이 추가 경정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해서 청와대의 그런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도 계속 청와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참 미안합니다. 하도 입이 붙어가지고 대통령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예산 문제도 논의가 되겠지만 이분의 전력이 아마 민주당 의원들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충분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는 것을 떠나서 우선 사실관계가 뭐였는지 그리고 과거에 뭐 검찰에 있을 때 어떠한 사실관계로 어떠한 징계를 받았고 왜 용서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그 시에 표현된 내용이 뭔지 그게 과연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뭐 창작 예술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본인의 얘기를 들어본 후에 그리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듣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듣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보다는. 그래서 본인이 입장을 들어보고 과거에 뭐 본인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은 뭐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살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과 필요성을 거론할 때 사퇴가 아니라 사과를 언급을 했는데요. 윤재순 비서관이 그러면 사과를 하면 이 문제는 그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본인 입을 통한 그런 그 팩트체크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 그리고 왜 그렇게 무슨 예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겠지만 왜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일방적으로 단죄를 하듯이 하는 거는 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자기는 이제 고위공직자가 아니 그 시를 썼을 때는 20년 전 아닙니까? 2002년도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아마 뭐 그때는 한 하위직 공무원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런 식의 표현을 그 젊은 시절 그런 식의 표현을 했고 그것이 현재의 기준에 맞춰서 맞는 것이 안 맞는지 점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본인 또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민들이 그거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또 사과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시를 이제 그 언급을 하셨는데, 근데 그 시 이전에 그러니까 그 성비권으로 두 차례 뭐 경고 처분이라든지 아무튼 그 조치가 있었던 거는 팩트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정식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내놨던데요. 제가 좀 그러니까 질문을 맞아드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통령실의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그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 1개월을 받았던 이시원 비서관은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잣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아니 자꾸만 뭐 이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이시원 비서관의 그런 경우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예. 이시원 건은 네. 자꾸 간첩 조작 사건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간첩 조작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이시원이가. 국정원이죠, 그거는. 예. 예, 국정원이 했고 이 사람이 주인 검사로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소위 말해 증거 조작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왜 몰랐느냐.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거를 캐치를 했어야 되지 캐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네. 일종의 뭐랄까 업무 해태랄까 좀 주의력 결핍, 주의력이 집중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 요거는 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유우성 씨 측 피해자 측은 억울함을 계속 호소를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점을 강하게 제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네. 그때 이시원 검사라는 친구가 자기 동기 중에서 1, 2위 정도로 소위 말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친구인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 검찰을 그만뒀거든요. 아마 철저하게 그 당시 수사한 걸로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장 부여가 되는 겁니까? 수여가 되는 겁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혀 그 도덕성이나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청문회 이전에 비교했을 때 청문회 이후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민주당이 그냥 자신들을 향해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거를 부적격자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문제는 혹시 민주당하고 좀 그 물밑에서 대화가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대표님? 대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네. 아직 그 대화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대화 중이다 이거죠?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거대한 문제라 좀 뒤로 뺐는데 좀 질문 드릴게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과정에서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로 이제 큰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의제를 던져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건지 혹시 좀 방안이 있습니까? 우선 교육개혁이라든가 노동개혁 같은 문제는 노동개혁은 특히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야 될 것으로 보고요. 네. 교육개혁은 우리가 이제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교육제도를 어떻게 변경할 것이고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 내에 이제 민간합동위원회 같은 것이 설치돼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당내 논의는 안 했고요. 연금개혁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1, 2, 3, 4 놓고 국회법을 정하라 그랬거든요. 아주 소위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걸 지금 못하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놓고 도망간 거죠. 너무 머리가 아픈 문제고 골치 아픈 문제고 이거 잘못 다뤘다가는 표가 달아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생각에 국회 연금개혁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예. 정부와 국회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시한도 정할 계획이십니까? 논의의 시한? 논의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5년간 미뤄진 사안이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 왜 연금개혁이 안 하려고 그러냐면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요건 좀 나중에. 결국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게 또
선거의 표와 연결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놓고 도망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걸 해야 됩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대표님. 예. 이 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 이재명 후보가 적반하장, 후한무치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어떤 의미로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는 이미 이재명 후보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께서 네.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개혁 제시했던 내용을 이행하자고 하는데 적반하장 후한무치라고 하면은 그 뭐 민주당이 적반하장 후한무치 원죄라는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의 비판은 불체포 특권주의에 숨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